여러분, 최근 은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금이 아니고 은이 이렇게까지 올랐다고? 이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온스당 30달러 아래였던 은이 지금은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은이라는 자산이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지금 왜 폭등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가능성이 있는지 차분하게 숫자와 흐름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은의 과거부터 보죠. 은은 오랫동안 금의 보조자산 혹은 금의 대체재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은은 화폐였고 금과 함께 가치 저장 수단 역할을 해왔죠.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의 위상은 달랐습니다. 금은 최종 안전자산, 은은 변동성 큰 귀금속. 이게 은의 숙명이었습니다. 금은 중앙은행이 사고, 은은 개인 투자자가 사고, 금은 위기 때 오르고, 은은 경기가 좋을 때 오르는 자산. 그래서 은은 늘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움직이긴 하는데 믿고 들어가기엔 불안한 자산. 실제로도 은은 금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작고 가격 변동성은 훨씬 컸습니다. 과거의 은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 그게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 시장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체는 투자 심리만이 아닙니다. 산업 수요가 핵심입니다. 은은 전기 전도율이 모든 금속 중 가장 뛰어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AI 서버, 전기차, 태양광 패널, 로봇, 고성능 반도체 공정, 이 모든 곳에 은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만 봐도 은은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핵심 소재입니다. 문제는 공급입니다. 은은 대부분 은만 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구리, 아연, 납 같은 다른 금속의 부산물로 나옵니다. 즉, 수요가 늘어난다고 공급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ETF 자금 유입, 금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 투자, 그리고 미국의 핵심 광물 지정 같은 정책 변수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 가격은 단순한 투기라기보다 산업 수요와 구조적 공급 제한, 그리고 투자 수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은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은의 장기 수요 기반은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AI,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이 흐름은 단기간에 꺾이지 않습니다. 은은 이제 경기 좋을 때만 오르는 금속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함께 소비되는 산업 자원이 됐습니다. 이건 분명히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 신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은은 시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빠질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갑니다. 최근 은 가격 상승분 중 일부는 관세 우려,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단기 과열이 섞여 있습니다. 만약 이 변수들이 해소된다면 가격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은의 미래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자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자산. 지금 은 시장은 초입이 아니라 이미 한 차례 큰 파도가 지나간 구간에 가깝습니다. 이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세 가지 전략을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가장 안정적인 전략입니다. 은을 수익 자산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보험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은 가격은 분명히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전체 자산의 3에서 5% 이내 레버리지 단기 트레이딩 없음 자세를 취합니다. 은을 매입할 때는 현물 또는 현물 ETF 중심으로 매입합니다. 싸게 사서 크게 먹자가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 버팀목 하나를 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금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 전략은 은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자산이 망가지는 걸 막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접근이죠. 은 가격은 이미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조적인 수급 부족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의 키워드는 분할입니다. 지금 당장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가격이 조정받을 때마다 3에서 5회 분할 진입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목표 비중은 자산의 7에서 10%, 은 ETF와 일부 은광주를 혼합해서 투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은은 조용히 오르는 자산이 아닙니다. 항상 폭등, 급락, 재상승을 반복합니다. 이 전략은 그 변동성을 이용해 타이밍이 아니라 구간을 사는 방식입니다. 단기 고점일 수도 있고 아직 초입일 수 있는 이 애매한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 선택해야 합니다. 이 전략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지금 은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에너지, AI, 전기차 시대의 핵심 원자재다. 이 경우 전략은 분명합니다. 은 비중을 10에서 15%까지 잡습니다. 은 ETF 그리고 은광주 비중을 확대하고요. 가격 조정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로 인식하고 공격적으로 매입합니다. 단 손절 기준은 반드시 사전에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은은 금보다 훨씬 작고 얇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상승도 빠르지만 하락도 칼처럼 다가옵니다. 이 전략은 지금 안 사면 기회 놓친다가 아니라 이 변동성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정이 목표라면 1번 시나리오, 균형이 목표라면 2번 시나리오, 기회를 크게 보려면 3번 시나리오. 은이 오를지 내릴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입니다. 은은 지금 싸다의 영역은 아니지만 끝났다고 말하기도 이른 자산입니다. 전략 없이 들어가면 투기고 전략이 있으면 투자가 됩니다. 은은 더 이상 금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었고 은의 역할도 바뀌었습니다. 다만 은은 언제나 그랬듯 친절한 자산은 아닙니다. 기회도 크지만 변동성 역시도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은을 볼 때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흐름을 보는 것.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은이라는 자산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복덕방 표소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